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윤. 손흥민의 친형이자 그 누구보다 먼저 그의 재능을 알아본 그림자 감독이었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자신의 꿈을 접고 동생의 꿈을 대신 키운 형. 새벽마다 비 오는 날마다 그는 늘 동생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화면엔 손흥민의 골 장면만 반복되었고 누구도 그 뒤에서 함께 뛰던 한 사람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 BBC가 조용히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선수 뒤에는 모든 것을 바친 누군가가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손흥민의 형 손흥윤, 그리고 신뢰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두 형제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스포츠 칼럼을 쓰고 있는 기자입니다.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아니라 그의 형 손흥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 곁에 늘 있던 형의 이름은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당시 춘천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도 1시간에 2-3대 다니던 소박하고 정겨운 시골 도시였죠. 골목마다 연탄 냄새가 났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과 후면 언제나 두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형 손흥윤, 그리고 동생 손흥민. 그들에게 골대란 담벼락에 분필로 그은 네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모 안에서 두 형제는 세상의 모든 꿈을 품었습니다. 그 시절엔 축구와 한 켤레가 얼마나 귀했는지 아십니까? 형이 신던 운동화를 동생이 물려받고 밑창이 다르면 골판지를 깔아 신던 시절이었습니다. 공 하나도 귀해서 터지면 비닐봉지를 채워넣고 테이프로 감아 또 찼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안에 꿈만은 누구보다 컸던 시절입니다. 흥민아, 이번엔 왼발로만 차봐. 형이 외쳤습니다. 동생은 짜증을 냈지만 결국 따라했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도 쉬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끝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운동장 벤치에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형제를 지켜보시던 그분들. 저 아이들 참 대견하네. 요즘 애들은 저렇게 안 뛰는데. 한 분이 말씀하시면 옆에 계신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게 말이야. 저 형 녀석 동생 가르치는 거 봐. 기특해.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지켜보던 동네 어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형이 더 낫네. 그 말에 어린 손흥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형보다 더 잘할 거야. 그날 이후 손흥민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형이 오른발로 10번 차면 그는 15번을 찼고 형이 100번 달리면 그는 120번을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형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길 수 있지.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는 가끔 상한 음료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너희나 먹어라. 버리긴 아까우니까.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그 속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형제는 그 음료수 하나를 나눠 마시며 다시 공을 찼습니다. 형, 난 딸기 맛. 그럼 난 포도 맛. 그렇게 반으로 나눠 마시는 게 당연했던 시절입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발을 질질 끌며 걸었고 형은 그런 동생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마지막 슛 봤어? 진짜 좋았어. 그 한마디에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로가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형제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저녁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배가 고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너희 또 운동장 갔다 왔지? 손 씻고 밥 먹어라. 두 형제는 나란히 세면대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식탁엔 소박한 저녁이 놓였습니다. 된장찌개 한 뚝배기,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밥. 반찬이 많지 않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아버지 손웅정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연습했어? 형이 대답했습니다. 왼발 슈팅이요. 흥민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흥윤이 너는? 저도 열심히 했어요. 형의 대답에 식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흥민아, 너 정말 축구선수 되고 싶어? 대답 대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너랑 같이 갈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두 소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넓은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꿈, 수많은 관중이 외치는 함성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꿈. 벽에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모든 소년들의 꿈이었던 그 무대를 두 형제도 함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꿈이 하나는 선수로, 하나는 조력자로 이뤄질 거라는 걸.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순간에도 두 형제는 함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2006년 가을 강원도 지역 고교 리그 결승전. 운동장은 학생들과 학부모, 스카우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관중석 곳곳에서 김밥을 싸온 어머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르는 소리, 응원 깃발을 흔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단연 손흥윤이었습니다. 팀의 주장, 그리고 에이스. 전반전에만 두 골을 넣은 그는 관중의 함성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흥윤, 손흥윤. 관중석이 흔들렸습니다. 옆 동네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온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외쳤습니다. 잘한다, 젊은이. 저런 선수가 있어야 우리나라 축구가 산다. 그 함성 속에는 16살의 손흥민도 있었습니다. 형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뛰고 싶어. 소년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후반전, 팀은 2대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손에 닿을 듯 했습니다. 벤치에서는 코치들이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우승이야. 그러던 순간, 딱! 짧은 파열음이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상대 수비수와의 공중볼 경합. 형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중의 환호가 순식간에 정적이 되었습니다. 김밥을 먹던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원 깃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형.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무릎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들어왔고 그가 실려나가는 동안 손흥민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형, 일어나봐요, 형. 병원 응급실. 형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든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십자인대 완전 파열입니다.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뛰긴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동생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형 대신 막았어야 했는데. 형은 힘없이 손을 들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동생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 형은 혼자 창가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운동장의 불빛이 어둠 속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흥민아, 넌 나 대신 꼭 이뤄라. 그 짧은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자신의 꿈을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가 흥민이를 키운다. 일주일 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 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회복이 먼저예요.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나아야 합니다. 흥민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옆 침대의 할아버지 환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참 대단하네. 나도 젊었을 때 저런 근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붓고 걸으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선수 생활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만 가능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날 밤 형은 목발을 짚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흥민이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복도 끝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형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재활 기간 내내 형은 목발을 짚은 채 운동장 벤치에 앉아 동생의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공이 튀는 소리, 운동화 밑 흙이 흩날리는 소리.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 눈을 좁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흥윤이 다시 못 뛴다며. 안타깝다. 프로 갈 줄 알았는데. 형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동생이 대신 갈 거예요. 그 말엔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한 달 뒤,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흥윤아, 후회 안 하니? 형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흥민이의 코치가 될래요. 제가 못다 한 꿈, 흥민이가 이루게 도와줄 겁니다. 제가 배운 거 다 가르칠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형은 벽에 걸린 자신의 축구화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신발, 이제 내가 신어라. 내가 못 간 길, 내가 대신 가라. 그날부터 손흥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수가 아닌 형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춘천의 겨울 공기는 살을 베듯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 배달원 아저씨가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나왔구나, 저 형제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 풍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잠옷 위에 훈련복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축구화 한 켤레. 운동장 한쪽엔 이미 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초시계와 공 하나, 그리고 따뜻한 눈빛 하나. 형은 매일 동생보다 30분 먼저 나와 운동장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의 훈련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오늘은 왼발 인사이드 킥 200개. 시작. 형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공이 부딪히는 소리, 발끝에서 튀어오르는 차가운 흙냄새,
그리고 형이 세는 숫자만이 운동장을 채웠습니다. 31, 32, 33. 숨이 차오르고 손끝이 얼어도 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의 눈빛이 그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100개를 넘기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0개째 공이 빗나갔습니다. 형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집중해. 지칠 때가 진짜 실력이 느는 순간이야. 그 말은 호통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동생은 이를 악물고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형의 숫자가 이어질 때마다 그의 발끝엔 의지가 실렸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형, 오늘은 그만할래요. 형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파도 뛰어야 할 때가 있어. 진짜 경기는 내가 지쳤을 때 시작되는 거야. 동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공을 찼습니다. 형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형은 뛰고 싶어도 못 뛰잖아. 그런데 나는 아직 뛸 수 있잖아. 그날 동생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공은 얼어붙은 잔디 위를 굴러가며 형의 발끝에 멈췄습니다. 형은 말없이 수건을 꺼내 동생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내가 대신 뛸 수는 없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게는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사랑이자 신뢰였습니다. 저녁엔 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술을 가르치면 형은 실전 파트너가 되어 뛰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삼키며 웃었습니다. 흥민아, 이 상황에선 패스야. 슛이야? 슛이요. 동생의 발끝에서 공이 날아가고 형은 무릎으로 그 공을 막아냈습니다. 좋아. 그거야. 형의 짧은 칭찬에 동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형은 우비를 입고 말했습니다. 비 올 때 훈련하면 더 좋아. 프로는 날씨를 봐주지 않거든. 진흙탕에서 공이 튀고 동생은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일어났습니다. 형이 보고 있으니까요. 눈 오는 날 형은 더 일찍 나왔습니다. 무릎이 시려 쪼그려 앉기도 힘들었지만 삽을 들고 1시간 동안 운동장 눈을 치웠습니다. 동생이 도착했을 땐 이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형, 눈 언제 치웠어요? 조금 전에. 자, 시작하자. 그 말 한마디에 동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녹는 자리마다 형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공 차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형제 참 대단하네. 형은 못 뛰면서도 매일 나와서 동생을 돕는다니. 빵집 아주머니는 따뜻한 빵을 내다 주셨습니다. 얘들아, 이거라도 먹고 해. 형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빵을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 빵 속엔 밀가루보다 진한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한 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형, 맛있다. 그래, 천천히 먹어. 형제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형의 무릎은 붓고 동생의 손끝은 얼어 있었지만 둘의 표정은 닮아 있었습니다. 형, 나 진짜 프로 될 수 있을까? 형은 잠시 걷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꼭 될 거야. 그 확신 어린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내오셨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앞에서 형제는 잠시 손을 모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형제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엔 피로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형제의 힘이었습니다. 2008년 여름 손흥민이 독일로 떠나던 날. 출국장 앞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흥민이를 지켜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6살 손흥민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나라 독일.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으로 그는 인생의 첫 비행기를 타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마지막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권 있지? 지갑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손에 든 손수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꾹 참으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흥민아,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그 목소리엔 수천 가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눈을 꾹 감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잘할게요. 그 말끝이 떨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큰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흥윤아, 내가 가야 한다. 그 말엔 믿음과 부탁 그리고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캐리어엔 옷보다 의료용품이 많았습니다. 무릎 보호대, 파스, 진통제. 자신의 아픈 다리를 달래며 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형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지킬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신뢰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게이트 앞. 어머니는 끝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 형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흥민이를 지켜야 해. 약해지면 안 돼. 비행기 안 동생은 창가에 얼굴을 붙이고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형이 있잖아. 그 한마디에 동생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형, 나 무서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둘이 함께잖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든든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동생에게는 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도 큰 위로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함부르크 공항. 익숙하지 않은 공기, 낯선 언어. 안내방송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손에 쥔 종이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얼굴을 때리는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춥다, 형. 조금만 참아. 곧 숙소 도착해. 그들은 낯선 도시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부터 형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함부르크의 작은 아파트. 방 2개에 부엌 하나. 창밖엔 회색 건물뿐이었고 햇빛조차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손흥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어둠, 낯선 냄새. 형은 그 곁에 누워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내일부터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동생은 조금씩 눈을 감았습니다. 매일 아침 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엔 언제나 김치찌개, 된장국,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료를 구하느라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고추장 하나를 찾기 위해 세 곳의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직원에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형은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겨우 찾은 한국 식품 코너 앞에서 형은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됐다, 이제 흥민이가 좋아하겠네. 훈련장까지는 버스로 40분. 형은 매일 동생과 함께 갔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외우고 노선을 외웠습니다. 낯선 도시의 버스 정류장마다 그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밤이면 형은 독일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발음이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용어부터 먼저 외웠습니다. 동생이 팀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형이 먼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이 직접 만든 단어장이 쌓여갔습니다. 이 단어는 슛, 이건 패스, 이건 수비. 형은 밤늦도록 단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형은 이제 통역사이자 코치,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동생에게 내어준 사람. 어느 날 밤 동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 나 이거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오늘도 코치가 소리 질렀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 말에 형은 조용히 다가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흥민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지금은 힘들어도 1년 후엔 달라질 거야. 형이 보장해. 너는 분명 해낼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매일 밤 동생이 잠든 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유튜브로 독일 전술 영상을 보며 훈련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내일 이 부분 흥민이가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설명해야지. 그의 공책에는 독일어 단어와 전술 그림이 빼곡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쑤셔왔지만 형은 진통제를 삼키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가 버텨야 흥민이도 버틴다. 때로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흥민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은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는 숨겼습니다. 그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함부르크의 눈이 내렸습니다. 형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흥민아, 이곳에서도 내가 빛나게 만들 거야.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수가 아닌 버팀목으로서의 인생.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동생, 손흥민을 위해. 2010년 함부르크대 유소년팀. 손흥민은 마침내 주전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수많은 새벽과 눈물의 결실이 맺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장에는 수백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그중 맨 뒷줄, 가장 구석진 자리. 카메라가 닿지 않는 그곳에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나 그의 자리였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형은 손에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운동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손흥민의 발끝에서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관중석이 폭발하듯 환호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그 소리 속에서 동생은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구석자리에서 형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 선수, 오늘 첫 골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손흥민은 숨을 고르고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 골은 형 덕분이에요. 그 순간 관중석 맨 끝에서 형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건 세상 그 누구도 몰랐던 미소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겁게 빛나는 미소. 경기장을 나서는 길. 몇몇 팬이 형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코치세요? 선수였어요? 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형이에요. 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런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경기장 밖 작은 카페에 들른 형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독일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훈련 기록이 빽빽했습니다. 슛 타이밍, 동선, 습관, 컨디션 체크. 그의 일상은 여전히 흥민의 코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독일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키운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흥민이가 주인공이에요. 제작진은 설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신 같은 형이 있었기에 손흥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형이 없었다면 흥민이는 알아서 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아이니까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게 손흥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릎에는 여전히 파스가 붙어 있었고 손엔 낡은 트레이닝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TV 속에선 동생의 하이라이트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형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눌러 소리를 줄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잘했다, 흥민아. 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엔 자부심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동생이 사온 빵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 오늘도 고마워. 맛있게 먹어. 형은 그 메모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지갑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밤 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함부르크의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닿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에 걸린 달빛 아래 멀리 훈련장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동생의 그림자가 뛰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충분하다. 누군가는 주인공으로 빛나고 누군가는 그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뒤에서 막아주는 법이니까. 형의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동생의 성공이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손흥민은 새로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형이에요. 그는 늘 제 옆에 있었죠. 그 말이 전해지자 형은 그제서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아파트 작은 베란다에서 형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찬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동생의 골장면이 담긴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그의 긴 여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이제 손흥민의 골과 트로피만 기억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언제나 손흥민 또 해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 뒤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흥민. 2015년 여름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 3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400억 원.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선이 피버라 외쳤고 한국은 그를 국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팬이 몰렸고 언론은 연일 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손흥민 유럽의 벽을 깨다. 한국 축구의 새 역사. 모든 기사에 손흥민과 아버지 손흥정의 이름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손흥윤을 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인터뷰 한 문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은 그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카페에서 물었습니다. 야, 이제 동생 덕분에 편하게 살겠다? 형은 잠시 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흥민이가 뛰면 그게 내 경기야. 그 말은 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빛은 언제나 앞에서 나아가지만 그 빛이 꺼지지 않게 지탱하는 건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몫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형이야. 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한국 기자가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 선수 뒤에는 형님이 있었다는 걸요. 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 이야기할 게 없어요. 흥민이한테 물어보세요. 주인공은 제가 아니니까요. 기자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형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때 형이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형이니까요.
그리고 전 흥민이 그림자로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전 대회 우승국 독일. 세상은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3대 0 이상으로 독일이 이길 것이다. 형은 러시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작은 아파트에서 TV를 켰습니다. 맥주 한 캔을 따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은 경기를 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 대신 동생이 보낸 옛날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진 결승골. 한국이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 됐다. 그의 외침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잘했어. 다음 경기도 파이팅. 형이었습니다. 짧지만 따뜻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통화를 했습니다. 형, 그 골 어땠어? 미쳤지? 근데 말이야, 독일 수비 따돌릴 때 발목 각도가 살짝 아쉬웠어. 손흥민은 웃었습니다. 형은 꼭 그러더라. 칭찬하면서도 피드백을 빼먹질 않네. 그래야 발전하지. 만족하면 거기서 끝이야.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아픈 무릎으로도 매일 새벽 훈련을 지도하던 그 시절처럼요. 토트넘 시절에도 형은 늘 관중석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런던.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혼자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내려도 무릎이 쑤셔도 그는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동생은 인터뷰 중이거나 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죠. 형은 그런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손흥민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경기 보러 왔으면 들르지 그랬어. 괜찮아. 내 뛰는 모습만 봐도 충분해. 형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TV 화면 속 웃고 있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가 자신에게는 세상의 모든 상이었다. 기차역에서 돌아오는 길 형은 플랫폼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경기장에서 산 프로그램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상에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한 사람을 믿은 형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름보다 강했고 시간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세상은 손흥민을 기억하지만 손흥민은 늘 형을 기억했습니다. 이름은 잊혀도 신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3년 여름 영국 BBC가 한 다큐멘터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조명하는 특집이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수개월 동안 손흥민의 모든 인터뷰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형. 프로듀서가 궁금해졌습니다. 손 선수, 그 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형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은 선수였어요. 그런데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죠. 그 꿈을 저한테 넘겨줬어요. 독일까지 함께 와서 밥을 해주고
훈련을 도와주고 제가 외로울 때마다 곁에 있어줬어요. 형이 없었으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인터뷰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손흥민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가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고요했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티슈를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손흥민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며칠 뒤 BBC는 손흥민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형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전 이야기할 게 없어요. 흥민이가 주인공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동생의 부탁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런던의 한 카페. 형은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박했습니다. 제작진은 놀랐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의 그림자였다니.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형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형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에요.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부상을 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흥민이를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못 이룬 꿈을 저 아이가 이어가게 해야겠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동생의 경기였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흥민이가 경기장에서 뛰는 걸 볼 때마다 저도 함께 뛰는 기분이거든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 말에 스튜디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을 훔쳤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전 세계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땡큐 흥윤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형이 있었다니 진짜 영웅은 그림자 속에 있었다.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장에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We love you HUNG-연. 그 문장 하나가 형제의 이야기를 상징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영웅, 형 손흥민. 언론이 경쟁하듯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전 여전히 똑같아요. 흥민이가 잘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며칠 후 영국 히드로 공항. 한 팬이 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손흥민 씨 맞죠? 형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팬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제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형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형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자 팬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그 말에 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사인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팬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런던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은 옷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형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멀리 토트넘 경기장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손흥민이 뛰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세상도 조금은 알겠지. 하지만 괜찮아. 흥민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창문을 통해 런던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두 형제가 함께 걸어온 세월의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뒤에는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않은 진짜 주인공이 있었다는 걸요. 얼마 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기다림의 의미, 그리고 신뢰가 사람을 바꾼다는 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축구보다 인생을 가르쳐 준 건 형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첫 번째 주장. 2024년 봄.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 손흥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로서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CAPTAIN 선. 동료들의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완장을 차는 순간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 보고 있지? 나 이제 주장이야. 라커룸 벽에는 토트넘의 역대 주장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손흥민의 사진도 걸릴 것입니다. 동료들이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방향에 손흥윤이 있었습니다. 맨 뒷줄, 언제나 그 자리. 형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가엔 세월이 만든 따뜻한 주름이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THATS 히즈 브러더. HEUNG-연. 수천 명의 팬들이 형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자의 질문. 경기 후 인터뷰.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장이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형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형 덕분이니까요. 형이 없었다면 이 완장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형분이 경기장에 계셨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형은 항상 있어요. 어디서든 늘 저를 지켜봐요. 그 한마디에 전 세계 팬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뒤에는 한 사람의 조용한 신뢰가 있었다는 걸요. 형제의 대화.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형, 오늘 경기 봤어? 그럼 봤지. 완장찬 내 모습 형이 다 뿌듯하더라. 손흥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진짜로. 형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뭘? 그건 당연한 거지. 넌 내 자랑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 탁자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 지금도 손흥민이 경기장에 설 때면 어딘가에 형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자리, 조명이 닿지 않는 자리. 하지만 그는 늘 그곳에 있습니다. 골을 넣으면 함께 기뻐하고 실수하면 함께 아파하며 마치 자신의 경기처럼 동생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신뢰는 춘천의 새벽 운동장에서 시작돼 독일의 추운 겨울을 건너 이제 런던의 하늘 아래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의 마지막 한마디. 어느 날 손흥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어떻게 희생일 수 있나요? 그건 그냥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신뢰, 사랑, 그리고 가족 그 세 단어가 그들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가을 토트넘 홈 경기. 관중석 맨 뒷줄에 손흥윤이 앉아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습니다. 드리블, 슛, 골. 경기장이 함성으로 흔들립니다.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손흥민 팬이에요? 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의 첫 번째 팬이에요. 그리고 형이기도 하죠. 그 말에 옆 사람이 놀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요? 영광입니다. 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영광이에요. 제 동생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요. 경기가 끝난 뒤 형은 경기장을 나섭니다. 런던의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문자 한 통. 형, 오늘도 고마워. 사랑해. 형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다음 경기 파이팅. 경기장을 나서는 형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집니다. 손에는 경기 프로그램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표지에는 주장 완장을 찬 동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